예일대학교의 한 강의실에서는 유명한 일본인 교수인 야마모토 교수가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동아시아의 영토 분쟁 중 하나인 다케시마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학생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섬은 역사적으로 일본의 영토입니다. 일본의 고문서와 지도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섬의 이름은 다케시마로 표기되어야 합니다. 그의 말에 강의실은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은 그의 주장을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한국인 유학생 지우는 그의 말을 듣고 충격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다케시마라니, 이건 명백한 왜곡이었습니다. 독도라는 이름을 부정하는 것은 우리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야마모토 교수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섬을 독도라고 부릅니다만 이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감정적인 표현에 불과합니다. 일본의 문헌과 지도는 이 섬이 다케시마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는 일본의 고문서와 지도를 꺼내들며 설명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문서들은 모두 다케시마가 일본의 영토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아야 했습니다. 독도는 우리 한국의 자존심이자 역사적인 영토입니다. 그가 일본의 고문서를 근거로 독도가 일본의 땅이라 주장하는 것은 한국인의 자긍심을 짓밟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강의실은 한층 더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교수의 주장이 계속될수록 제 마음속의 불길도 함께 타올랐습니다. 일본의 문서들은 독도가 다케시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주장에는 역사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교수의 이 말은 저를 더욱 자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일대에서 공부 중인 한국인 유학생 지훈입니다. 오늘 저는 정말 충격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바로 저희 교수가 독도가 일본의 땅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케시마라는 이름으로 표기되어야 한다고 말한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분명 저와 같은 감정을 느끼실 겁니다. 독도는 단순한 섬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역사와 자부심이 담긴 곳입니다. 그런데 교수가 일본의 문서와 지도를 근거로 독도를 다케시마라 부르며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다니 정말 참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억지 주장을 들으면서 제가 느낀 분노와 자존심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야마모토 교수의 강의가 계속되었습니다. 일본의 문서와 지도에서 다케시마라는 이름이 사용된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적 증거들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의 말은 단호하고 확신에 찬 어조였습니다. 학생들은 그의 주장을 경청했지만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미국에서 많은 것을 배웠지만 이렇게까지 불편한 상황에 처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교수의 주장이 너무 일방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반박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수는 다시 한번 다케시마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한국은 이 섬을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다케시마가 일본의 영토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저는 한국인 유학생 친구들과 모여 교수의 주장을 반박할 자료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고문서와 지도, 그리고 국제법적인 근거를 찾아내어 정리했습니다. 한국의 역사적 기록과 독도의 지리적 위치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었습니다. 또한 일본의 주장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들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며칠 후 교수는 다시 한번 다케시마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감정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역사적 증거들은 이 섬이 다케시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교수님, 잠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는 차분하게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교수와 학생들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온 학생입니다. 독도는 우리에게 단순한 섬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역사와 자존심을 상징하는 중요한 곳입니다. 또한 다케시마가 아닙니다. 독도라고 명백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마모토 교수는 저의 말을 듣더니 냉소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이 수업은 감정이 아닌 사실에 기반해야 합니다. 한국의 주장에는 역사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꺼내며 반박했습니다. 교수님,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한국의 고문서와 지도도 있습니다. 이들은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법적으로도 한국의 주장이 더 타당합니다. 저는 자료를 하나하나 설명하며 반박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조선시대부터 독도가 우리 영토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서도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들은 일본의 주장보다 훨씬 더 오래된 역사적 근거입니다. 교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또한 국제법적으로도 한국의 주장이 더 타당합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도 독도는 일본의 영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도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인정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반박에 동의하는 학생들도 있었고 더 많은 질문을 던지려는 학생들도 보였습니다. 교수는 약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다시 차분한 어조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물론 역사적 해석에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자료와 논리를 통해 토론하는 것입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오늘 내용을 가지고 수업을 이어가겠습니다. 교수의 말에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수업은 그렇게 종료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욱더 독도와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몰랐던 애국심이 솟아오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가 되고 다시 돌아온 수업 시간에 저는 더욱 충격을 먹게 됩니다. 야마모토 교수의 강의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렬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반복해서 다케시마가 일본의 영토라는 주장을 강력하게 내세웠습니다.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도 지리적으로도 일본의 영토입니다. 일본의 모든 고문서와 지도는 이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교수의 목소리는 더욱 단호해졌고 그의 주장은 학생들에게 강하게 각인되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교수의 주장에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다른 학생들은 반박하며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교수님, 한국의 기록들도 중요합니다. 왜 그들을 무시하시는 겁니까?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교수는 냉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기록은 감정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는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교수님, 잠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는 손을 들고 강단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온 학생입니다. 독도, 아니 다케시마는 단순한 섬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역사와 자존심을 상징하는 중요한 곳입니다. 교수는 저를 냉소적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국의 주장에는 역사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꺼내들며 반박했습니다. 교수님,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한국의 고문서와 지도도 있습니다. 이들은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법적으로도 한국의 주장이 더 타당합니다. 저는 자료를 하나하나 설명하며 반박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조선시대부터 독도가 우리 영토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서도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들은 일본의 주장보다 훨씬 더 오래된 역사적 근거입니다. 교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도 독도는 일본의 영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도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인정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교수님은 왜 이러한 사실들을 부정하시는 겁니까? 학생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반박에 동의하는 학생들도 있었고 더 많은 질문을 던지려는 학생들도 보였습니다. 교수는 약간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물론 역사적 해석에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자료와 논리를 통해 토론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교수님, 일본의 기록이 더 신뢰성이 높다는 보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또 다른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교수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습니다. 일본의 기록은 오랜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기록도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자료들입니다. 우리는 모든 자료를 공정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다시 한번 활발하게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는 깊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역사적 자료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학생들은 서로의 의견을 나누며 더욱 깊이 있는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많은 학생들이 저에게 다가와 독도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과 함께 더 많은 자료를 공유하고 독도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중 몇몇은 독도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교수의 일방적인 주장에 반박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이후 몇 주 동안 예일대의 강의실에서는 독도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었습니다. 교수는 자신의 주장을 여전히 강하게 내세웠지만 학생들은 다양한 시각에서 이 문제를 고민하며 더욱 깊이 있는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수업은 이제 단순한 강의가 아니라 진정한 학문적 토론의 장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교수는 수업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수업을 통해 동아시아의 영토 분쟁을 깊이 탐구했습니다. 다케시마 문제는 일본과 한국 모두에게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저는 일본의 입장을 강력히 주장했지만 여러분의 다양한 시각을 듣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입니다. 그의 말에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그동안의 논쟁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더 넓은 시야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수업이 끝난 후 저는 교수에게 다가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교수님, 이번 수업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열정과 헌신이 저에게도 많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학문적 탐구를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며칠 후 교수는 학생들과의 특별한 토론 세션을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는 깊은 반성을 표하며 말을 꺼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수업을 진행하면서 저의 편향된 시각에 대해 깊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케시마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일본의 입장만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학문적으로 객관적이지 못한 태도였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다룰 때 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생들은 교수의 솔직한 반성에 감동받았고 박수로 그의 결단을 지지했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반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그 후 저는 예일대의 여러 학생들과 함께 독도 문제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학문적 토론을 통해 서로의 이해를 넓혀갔습니다. 이 경험은 저에게 큰 자부심과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지키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독도에 대한 진실을 알리기 위해 여러 세미나와 워크숍에 참여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독도의 역사를 알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한국의 독도 관련 단체와도 협력하여 독도에 대한 자료를 영어로 번역하고 이를 배포하는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독도는 단순한 섬이 아니라 우리의 자존심과 역사를 상징하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게 되었고 독도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여러 나라의 학생들과 학자들이 저의 활동에 공감하며 지지해 주었고 이는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독도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몇 년 후 저는 독도 문제를 연구한 논문을 국제학술지에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 논문은 독도의 역사적, 법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한국의 입장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중요한 자료로 인정받았습니다. 저는 이를 통해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더욱 명확히 알릴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독도의 중요성을 일깨울 수 있었습니다. 저의 논문은 다양한 학술지와 미디어에 소개되었고 독도 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저는 여러 국제학회와 포럼에 초청되어 독도 문제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독도에 대한 진실을 더욱 널리 알릴 수 있었고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역할과 책임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독도 문제는 단순히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독도 문제에 대해 연구하고 이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진실과 정의를 위해 우리는 언제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독도는 우리의 역사와 자존심을 상징하는 소중한 곳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